자, 그 다음 탄화수소의 구조와 성질 여기 한번 봐볼게요. 탄화수소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분자를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화탄화수소,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수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알케인, 알켄, 알카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일결합, 그 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있는 아이들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얘기를 해줄 때는 알케인, 알켄, 알카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학교 가면 또 이름이 바뀝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영어로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포화탄화수소인 알케인, 얘네들 포화니까 보면 뭐 이중결합, 다중결합 같은 거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 그 일반 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 그리고 N이 1과 2인 알케인은 우리가 여기 밑에 나오는 이 표를 좀 보고 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탄소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얘네들이 얘가 알케인이잖아, 케인. 그러니까 그 에인이라는 이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일단 숫자 1은 메타입니다. 2는 에타, 3은 프로파, 4는 부타, 5는 펜타. 그러니까 영어로 여기 나와 있는 걸 써주면 되죠. 메타, 에타, 프로파, 그다음 부타, 펜타, 그 다음 6, 7, 8, 9, 10 이렇게 다 있겠죠. 6은 헥사, 헥사, 그 다음에 헵타, 7은 헵타입니다. 헵타, 8은 옥타예요. 옥타, 9는 노나, 그 다음 10은 데카, 데카, 이렇게 데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일 결합은 이 N을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중결합은 이 N 위에를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에텐, 프로펜, 부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삼중결합은 카인, 프로파인, 펜타인, 헥사인, 메테, 뭐 이 메타는 있을 수가 없긴 하겠죠, 그쵸? 에타인 이런 식으로. 산소가 두 개가 있어야지 최소한 삼중결합이 만들어지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와 요것만 있으면 그 탄화수소 화합물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용명도 있었지만 아이유팩 이름, 이게 체계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걸 아이유팩 명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유팩 명명법에 따르려면 이거 플러스 요거 합쳐주는 요거로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알케인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특징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자 구조가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좌우하는데 얘네들은 무극성인 탄소 결합. 왜냐면 똑같은 전기음 성도를 가진 원자가 결합을 했으니까 얘네는 지금 무극성이 되겠죠. 그리고 탄소 수소 결합이 또 거의 극성이 없어요. 플로린 4.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3.5, 0.5씩 줄어들잖아요. 2.5고 수소는 한 2.1 정도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뭐 하나 정도만 있다고 하면 CH4, 이거는 다 대칭이니까 무극성이 되죠. 두 개 있다 하더라도 CH3, CH3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결합 자체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거의 아무튼 뭐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없고 거의 뭐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무극성이기 때문에 이 분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끊어내는 데 필요한 힘이 끓는 점이잖아요. 근데 무극성, 얘네들 이 분자들 각각이 다 무극성이니까 이거를 끊어내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들겠죠, 그쵸? 극성이 있다면 그 인력을 끊어내야 되는데 무극성이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힘만 존재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분자량에 비해서 똑같은 뭐 분자량을 가지는 다른 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원자 그 분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끓는 점이 낮게 나타난다는 거. 끓는 점이 분자량에 비해서 비교적 낮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끓는 점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분자량도 굉장히 끓는 점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극성 분자라 하더라도 그 분자의 덩치가 크면은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끓는 점이 증가하기 때문에 4개까지는 기체고 10개까지는 이제 액체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탄소수가 4개 이상인 알케인에서는 2개 이상의 분자 구조식이 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이거 보세요. 지금 만약에 4개짜리다 하면은 얘가 이 4개가 탄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탄소가 이렇게 결합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생긴 분자식은 똑같지만 구조가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탄소가 5개가 일자로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4개가 있고 하나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3개에서 2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이런 거를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분자식은 같으나 얘네 구조가 다를 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탄소수가 여기 얘는 5개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지금 이 탄소 수가 많아져야 많아질수록 구조 이성질체 수가 많아지는데 한 6개까지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무극성 분자인 알케인은 화학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알케인은 연료로도 사용이 되는데 연소 반응식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알케인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단일 결합 만약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우리 이중 결합이 있으면 이거를 불포화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포화된 애는 충분히 포화가 될 수 있어요. 이 결합을 끊어내고 다른 원자를 결합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포화가 된 애는 또 다시 포화로 그러니까 포화가 된 애는 어떤 물질을 첨가하는 게 불가능한 건 거예요. 얘는 이거를 끊어내고 다른 물질을 첨가를 해서 포화로 만들 수 있는데 원래부터 포화인 애는 첨가 반응이 불가능한 건 거죠. 얘는 단지 치환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게 다른 물질이랑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결합을 안 하고 있었던 결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에 있었던 얘를 다른 애로 바꾸는 이런 반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알케인은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치환 반응도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 자외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이때 치환이 되는 건 거죠. 근데 이 치환되는 반응 자체가 그냥 연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디칼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라디칼 반응의 순서는 개시, 전파, 종결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CH4 요거는 생긴 모양이 탄소,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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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포화가 된 상태예요. 포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첨가 반응 이 4개가 다 결합을 하고 있는데 결합을 더 만들어 불가능하고요. 뭐만이 가능하냐면 치환 반응 원래 있었던 거 바꿔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CL2를 놔둔 이거를 자외선을 쬐어주면 이 2가지를 그러면 여기에서 CL과 CL이 결합하고 있는 거에서 라디칼 반응이 일어나요. 라디칼 반응은 전자 하나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의 CL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게 이 중에서 C의 요 라디칼 분자만 여기 와서 탄소와 이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와 자리를 바꿔서 결합을 하고요. 그럼 떨어져 나온 수소가 남아있는 이 염소와 결합을 해서 HCl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치환이 돼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고 또 반응시키면 또 하나가 치환이 돼.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치환이 돼서 이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치환이 돼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단계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수소 알켄과 알카인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다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다 이중결합이네요. 지금 얘는 알켄은 2중, 그 다음 알카인은 3중이에요. 다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여기 잘 나오네요. 파이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탄화수소를 알켄, 그리고 또 알카인은 파이결합이 2개겠죠. 어쨌거나 파이결합이 있으면 탄소 원자 사이에 파이결합이 있으면 불포화탄화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켄의 일반식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얘는 우리 방금 그림에서 잠깐 봤을 때 치환되어 있는 수소 말고 다른 애가 이렇게 치환이 될 수도 있는데 얘가 같은 방향의 이런 모양으로 만세 모양으로 있냐 아니면 그 신봉사원 수도꼭지 그거 모양으로 있냐에 따라서 시스 트랜스 그러니까 반대편이란 뜻이에요.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시스형, 트랜스형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탄소 쪽이 같은 쪽에 반대쪽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지금 이성질체가 되는 거예요.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왜냐하면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르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성질이 나타나냐면 물리적으로 이제 물리적 특성이 다른 거예요.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트랜스 이뷸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극성이 존재하는데 이 탄소 사이에는 극성이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랑 CCG3 여기 부분에서 일단 이쪽으로 만약에 전기 음성도가 쏠린다면 극성이 쏠린다면 여기에서 이 결합들이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이 화살표끼리 어차피 결합은 동일하니까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거의 무극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극성에 가까워가지고 시스형이 더 끓는 점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볼 수 있듯이 시스의 끓는 점은 3.7, 트랜스는 0.9라서 시스가 트랜스보다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결합이 화학 반응성을 좌우한다 라고 나오네요. 지금 외부 공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파이 결합이 결합에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알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렇게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알케인이었죠. 단일 결합. 얘는 전부 다 치환을 했었어야 했어요. 치환. 근데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 알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결합을 끊어내고 다른 어떤 원자를 집어넣고 넣을 수 있는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첨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전자 친화력이 좋은 친전자체가 파이 결합을 공격합니다. 이런 단어 굉장히 뭔가 유치한 듯 해 보이지만 실제로 전공책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공격한다. 연기의 공격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유치하지만 이 용어를 꼭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했었냐면 친전자체가 파이 결합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 끊어져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생겨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얘가 있네요. 좋은 얘가 있어요. 이게 에테인입니다. 이 에텐이죠. 에텐 얘랑 HBr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보면은 봅시다. 여기 이중결합이 있어요. 근데 이중결합 그 시그마 결합보다 파이 결합에는 이 결합이 굉장히 그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누구를 공격을 하냐면 여기에는 HBr에 있는 수소 요거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 공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얘 목적은 첨가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자를 공격을 한다? 얘를 내가 그 분자 구조에 집어넣겠다, 합체시키겠다 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결합 전자 쌍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수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결합에 전자가 있잖아요. 이 전자는 다 브로민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브로민이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아까 새롭게 생긴 결합,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결합이 부족해. 그리고 전자는 여기로 다 뺏겼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된 건가요. 근데 이 플러스를 누가 지켜주냐? 여기에 있었던 아까 브로민이 다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양이온 중간체가 형성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양이온이 있잖아. 그치? 양전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양전하가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오랫동안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체라고 합니다. 잠깐 반응해서 존재하는, 잠깐 반응에 존재하는 물질, 이게 양이온 중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번에는 BR 이게 붙어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특이한 게 얘는 위에 거는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합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전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로 결합을 했죠. 그리고 이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CH2 여기에서 BR 이렇게 되고 BR 마이너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줘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180도 이렇게 좌우 대칭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려고 해요. 없애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 브로민 3개인데 2개 있죠? 그러면서 여기 플러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부르면 양이온 중간체, 브로모 중간체, 이렇게 이름도 많이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브로민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는 양옆으로 다 브로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얘는 HBr이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H, 한쪽은 Br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 원자 사이에 삼중결합, 즉 파이 결합이 2개 있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알카인이라고 해요. 삼중결합이 있으면 얘는 분자식이 이 모양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건 아세틸렌, 가장 간단. 하나로는 이 삼중결합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세틸렌은 탄소 2개에 삼중결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아세틸렌이.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불꽃 용접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이 결합 2개, 그리고 시그마 결합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합을 잘 하는데 그 결합 중에서도 반응 중에서도 어떤 반응을 하냐? 첨가 반응을 잘 하겠죠? 그러니까 다중결합이 있으면 계속 첨가하는 거야. 첨가해서 포화 상태로 되려고 하는 거죠. 파이 결합이 2개이기 때문에 첨가 반응이 2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들어갔죠? 또 한 번 들어가죠? 근데 한 번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HBr이잖아. 얘가 BR을 먼저 공격을 봅시다. 어디가 먼저 공격을 했었지? H를 먼저 공격을 하네요. 수소를. 염기니까 수소 공격하고 이렇게 떼내면은 HC, H, CH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BR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 모양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HBr 요거 한 번 더 갖고 오는 거죠. 그럴 때 또 다시 양이온 중간체를 형성을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형성을 하냐면 여기에서 얘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지. 이 수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냐, 결합을 하나 했으니까 여기도 선이 하나 없어져야 되겠네.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상, 지금 얘는 2개잖아요. 이거로 여기를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수소 이게 와가지고 H 플러스였나요? 그러면 H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가 와서 어디를 공격을 하냐, 여기를 공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한 탄소에 이렇게 작용기가 2개 이상 있으면은 이 물질은 굉장히 안정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여기 원래 수소 있었죠. 어떤 형태가 되냐면 같은 탄소에 브로민이 한 개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치환이 많이 된 탄소에는 치환이 또 많이 일어나고, 치환된 게 적은 탄소는 치환이 적게 일어난다. 이것까지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